그러면 말을 예쁘게 해야지 했지만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뱉었어요. 네. 이미 벌어진 일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방법은 뭔가요? 그거 되게 쉬운데? 뭔데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 병원의 정신과학 교실 남궁기 교수고요. 국회는 남궁마트 사장입니다. 남궁 사장님, 그 네. 진짜 오래된 속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이게 있잖아요. 네. 어느 게 먼저인가요? 가는 말이 먼저 고와야 되는 건 거죠? 그게 고운 말이라는 거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고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저 사람 귀에 들어가는 말이 고와야지 고운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고우냐 안 고우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의 귀에 들어갈 때 그게 고운 말인지 곱지 않은 말인지가 결정이 된다고요. 말이라는 건 그 사람한테 뭐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고운 말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오늘 너무 이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굉장히 고운 말을 썼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날 그 친구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나온 날이야. 정말로 자기가 봐도 최악의 상태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그걸 고운 말로 듣고 친해지자는 얘기로 듣겠냐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컨텐츠만 놓고 보면 극존칭의 고운 말인 것 같은데 고운 말이 아니라 욕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거기다 꼭 한번 따라다니는 말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가 따라다니잖아요. 고운 말이 돌아오느냐 아니면 고운 말이 돌아와야 고운 말이 나가느냐를 생각하면 사람은 누구나 중심이 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고운 말을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를 원하는 거. 그렇지, 내가 고운 말을 듣기를 원하는 맞아, 거지. 맞아. 그러려면 고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운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고운 말을 던져줘야지. 그래야지 고운 말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뭐 고운 말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 중에 대부분이 아주 사소한 단어, 말의 억양, 또 말 끝,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많은 트러블이 그거죠. 특히 부부 간의 싸움에서의 대부분은 아주 그 뭐 신뢰가 깨져 있는 부부를 제외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참 미안한데 내가 지금 여기 의자에 끼어 있으니까 고기 약 먹어야 돼. 물 좀 지나가는 길에 좀 주고 갈래? 그거 하고 물 좀 줘봐.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다니까. 냉장고 왜 열어? 그거 별거 아니죠. 냉장고를 왜 엽니까? 라는 컨텐츠가 냉장고 왜 열어 해서 큰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맛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 버릇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생각을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조금만 노력을 해주면 서로 굉장히 부드러워지거든요.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는 팁인데, 부부 생활에서 부부가 싸우고 이혼하고 말고 하는 거에 대부분은 사소한 것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해야지, 뭐 말을 예쁘게 해야지 했지만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뱉었어요. 네. 이미 벌어진 일을 가장 빨리 수습하는 방법은 뭔가요? 그거 되게 쉬운데? 뭔데요? 아유, 내가 또 까먹고 또 그렇게 얘기했어. 미안해. 사과. 사과. 근데 그거를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이거는 사과가 아니지. 내가 항상 이쁘게 얘기를 하는데 왜 당신 보면 버릇처럼 이렇게 나온다. 나 잘못한 거는 것 같아. 미안해. 그럼 있잖아. 서로 고운 말 했을 때보다 더 감동한다니까. 또 목숨을 바치나? 저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고 부부간에 사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싸움이 붙냐 하면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 마음속에서 아이고 나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와이프한테 미안하네. 라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자기는 해결이 끝났어. 사과한 것 같이 느껴져. 반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상대방은 그거 몰라.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가 생략을 해요. 자기가 그렇게 반성을 하는 순간 그 텐션이 풀려버리니까. 그러면 상대방이 언젠가 다시 꺼내서 너 그렇게 실수를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마치 내가 다 반성을 하고 용서가 끝난 것 같은데 또 얘기를 한다고 착각이 들어요. 아니 그거 왜 지나간 얘기 그때 다 끝난 걸 왜 또 얘기를 해?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언제 뭐가 끝났어? 너 그러고 뻔뻔하게 있더라? 이렇게 싸움이 붙는 거야 결국은. 근데 사과라는 게 뭐 저랑 죽을 죄를 지었어 이런 게 아니라 아이고 내가 또 그렇게 얘기했네. 그냥 그렇게 툭 던지고 지나가는 게 사과야. 그러면 그게 풀린다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다시 안 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거를 의식하는 순간 자기는 그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기 전에 상대방은 모르잖아요. 모르죠. 표현을 해. 어떤 방법을 쓰고. 그럼 그게 이해가 된다니까. 아니 근데 그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친구라든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은 있잖아요. 쌓이질 않아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그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요 오히려. 그럼 혹시 사과를 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자존감이 높아야 사과할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나쁘면 사과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 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구나.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사과 못 하잖아요. 대인배가 사과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그 현실적으로 보면 나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걸 하고 나면 와이프가 뾰족하게 구는 게 줄어드니까 내가 덜 아프잖아. 그거 나 편하잖아. 그 말 한마디 한 거 같고. 촬영 중에 전화기가 울리는 거에 대해서 사과하시죠. 아니 이상하게 이게 전화기를 바꿨거든요. 자꾸 세팅이 잘 안 되네요. 분명히 아까 진동으로 바꿔놓고 들어왔는데요. 아니 그래서 사과는 언제 하시나요? 아, 내가 안 끈 거 되게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할 때 고생하실 것 같은데 아 실수했습니다. 이 정도.